밤낮으로 울어대는 매미 소리에 괴로워하는 분도, 또 여름이 되었다는 신호에 반가워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매미란 녀석은 자세히 알고 나면 좀 안쓰러운 곤충입니다. 그 까닭은 매미는 성충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길고 긴 애벌레의 기간을 거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매미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짧게는 1년에서 장장 17년이라는 기간을 애벌레로 있다가 힘겹게 성충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충이 된 매미가 힘찬 울음소리로 자신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도 잠시, 어른 매미의 수명은 고작 평균 보름, 즉 15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매미는 10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15일도 안 되는 기간을 매미로 살다가 가기도 하는데요. 더더욱 안타까운 건 그나마도 이 15일이라는 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른 매미가 된 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매미가 천적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매미의 천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새와 파충류가 있고요. 또 다른 곤충들도 매미를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힘겹게 애벌레 생활을 청산하고 어른 매미가 된 매미가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그나마 주어진 15일을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미가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수학 개념, 바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입니다. 우선 매미는 천적을 만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으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적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미가 애벌레 기간을 거쳐 어른 매미로 태어날 때 최대한 천적과 마주치지 않는 시기로 정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천적들의 번식 주기와 매미의 번식 주기를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시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미들의 천적인 새와 파충류, 다른 곤충들의 번식 주기는 보통 2년에서 6년입니다. 적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태어나기 위해서 번식 주기에 따라 천적과 같이 태어나는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매미의 대표 천적인 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년마다 태어나는 새가 있고 또 5년마다 애벌레에서 어른 매미가 되는 매미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새는 언제 태어날까요? 3년마다 태어나니까 3년, 6년, 9년, 12년, 15년, 18년, 21년, 24년, 27년 이런 주기로 태어나겠죠. 매미는 5년마다 태어나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이런 주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15년과 30년, 그리고 45년, 60년, 즉 15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년마다 태어나는 매미가 3년마다 태어나는 새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마다 태어나는 새와 6년마다 태어나는 매미, 이 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6년, 12년, 18년, 24년, 30년, 즉 6년마다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 6년마다 태어나는 매미는 태어날 때마다 천적을 만나게 되어서 단 한 번도 오래 살 수 있는 해가 없게 됩니다. 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주기죠. 그렇다면 3년 주기로 태어나는 새가 사는 곳에 태어나는 매미의 경우 6년마다 태어나는 것보다 5년마다 태어나는 게 생존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공배수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배수란 2개 이상의 자연수에 공통적으로 배수가 되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과 5의 공배수는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5의 배수이기도 한 수가 되죠. 공배수는 여러 개가 있겠죠. 15도 3과 5의 공배수이지만 30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5도, 60, 75 등등 3과 5의 공통된 배수인 공배수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데요.
예로 들었던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미가 알았어야 할 개념은 바로 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자신이 피해야 할 천적이 태어나는 주기를 알고 최소 공배수가 가장 클 때를 계산해서 태어나야겠죠. 만약에 천적인 파충류가 태어나는 주기가 2년이라면 매미가 3년마다 태어나면 최소 공배수가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므로 6년이 돼서 천적을 6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미가 4년마다 태어나면 천적은 2년마다 태어나고 매미는 4년, 그래서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가 되므로 천적을 4년마다 만나게 돼서 태어날 때마다 천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매미가 5년마다 태어나면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 되어서 매미는 10년마다 천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마다 태어나는 매미의 천적인 파충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미는 3년, 4년, 5년의 주기 중에서 그렇죠. 5년의 주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천적을 피하기 위해 천적의 생존 주기의 공배수를 가장 적게 가지도록 태어나는 주기를 조절하는 매미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매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수학 개념을 도입할 때 공배수는 공통적인 배수를 가진 수야, 공약수는 공통적인 약수가 되는 수야, 이렇게 어렵게 바로 개념을 풀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학적인 소재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봐 보세요. 그러면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척척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수학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공배수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서 좀 머뭇거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네. 매미한테 이런 거 좀 가르쳐주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선생님이 매미 얘기를 하시길래 네. 나도 매미처럼 이런 생존 주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우리 매미 친구, 네. 메뚜기, 우리 네. 유재석 선배님이 활동하는 기간을 주기를 파악하고 오. 또 강호동 선배님이 활동하는 주기를 파악해가지고 그 빈틈을. 그쵸, 노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1년 내내 쉬질 않아. 영영 기회가 없는 건가요? 차라리 그러면? 매미 사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 쉬기라도 여기 쉬질 않아. 부럽습니다, 매미 사회. 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매미 아프네요. 아유, 참. 제가 매미가 1년에서 17년까지 이렇게 생존 주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미 생존 주기가 3, 5, 7, 13, 17년이라고 이렇게 변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 숫자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소수인 것 같은데. 정답 대답을 맞습니다. 못하네. 소수는 공약수가 없는 수기 때문에 이 두 소수끼리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미의 생존 주기가 점점 더 잘 살아남는 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매미의 예처럼 다양한 생활 속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을 이끌어주고 또 깨닫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생활 속에서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예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공배수뿐만 아니라 공약수를 이용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 바닥에 타일을 까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잰 후에 그것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타일을 깐다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돈도 또 절약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같이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용어들이 한자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배수라고 하면 공과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거죠. 2, 4, 6, 8 배수. 그다음에 공은 공통되다 할 때 공짜이니까 공통된 배수나 뭐냐 이렇게 좀 풀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바둑알 쭉 늘어놓고 몇 개씩 모아놓은 다음에 놀이처럼
이게 공배수는 요거네, 4개네, 공배수는 뭐 12개네,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을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풀면 이해가 쉬워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수학을 같이 하면서 수학을 쉽게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요. 좀 늦은 감 있지 않나요? 많이 늦은 감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또 시간이 있으시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0회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수학적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